지난주 영상에서 삼성전자 5,000주씩 만주를 이제 4월 14일에 매수한 영상을 올렸었고요. 이 만주 뒤에 44주는 중간 배당 들어온 것에 다 전량 삼성전자를 매수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만주가 만 44주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익률이 47% 정도였고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장기 투자 종목이 좀 올릴 수 있는 게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빨리 두 번째 종목이 나타났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그 두나무 두 회사의 주식 교환 추진에 대한 루머가 먼저 나왔었죠. 루머가 나오면서 한 12% 정도 고점을 찍고 8% 정도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해명 공시가. 해명 공시를 보시면 대부분 이게 진짜 루머라면은 뭐 사실 무근입니다 하고 간단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공시사항에서도 분명히 나왔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2개월 이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다 하고 루머가 아니라 단순히 풍문이나 루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 댓글 투자 전략에 그 공시가 나오면서 제가 올렸죠. 사실 루머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저는 매수를 하지도 않고 그런 재료는 이렇게 그 댓글 속보식으로 전달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올린 후에 이제 장기 투자 계좌로 958주 그리고 주도주 위주로 운영하는 중장기 투자 계좌로 32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거 맨 위에 것은 이제 32주 산 거는 이제 중장기 주도주 위주로 이제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계좌죠. 계속 매일 그 댓글 투자 전략의 보유 종목을 저희가 공개를 하기 때문에 뭐 구독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계좌가 이제 장기 투자 계좌인데 이제 25일 날 공시가 났던 그 루머가 나와서 급등했을 때 해명 공시가 나왔던 그때 이제 958주를 잡았고요. 그 다음날 9월 26일 날 금액이 좀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서 풀이장에서 한 주, 9시 전에 한 주를 매수해서 총 959주, 그래서 32주랑 959주, 합쳐서 991주를 장기 투자용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네이버는 뭐 지금 좀 올라간 상태라 그런데, 처음 공시가 나왔을 때는 가격이 거의 52주 최고가랑 최저가의 한 중간에서 조금 위에 정도 됐었습니다. 보시면은 뭐 시가총액이 며칠 올랐기 때문에 43조죠. 하지만 이 공시가 나올 때 당시만 해도 30조가 좀 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이버 그때 상황이 이제 뒤에 이제 매수 이유나 매수 조건에 대한 거는 정리를 했고요. 9월 25일 날 상황을 보면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이 이제 순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죠. 이것으로 보면 개인은 좀 순매도 쪽으로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날 워낙 좀 뭐 쭉 내려갔던 상황이었죠. 다른 요 전단에는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주들이 많이 올랐고 최근에는 또 반도체,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나 다른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 종합주가 지수가 최고가를 뚫는 상황에서도 뭐 29만 8천 원이 아니라 뭐 22만 원대 바닥에 기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바닥을 다지고 조금 올라왔다가 다시 조금 하락하는 그런 주가상으로는 나쁘게 보면은 외면된 상황이었고 주가만으로 보면 그렇게 부담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이게 공시가 나왔을 때 외국인이 팔게 될 경우 외국인이 파니까 이게 좋지 않은 재료인가 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외국계 펀드는 뭐 다양한 그 매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주식이 단기에 어떤 루머나 이런 쪽으로 그 올릴 때는 이렇게 파는 쪽에 그 외국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국계가 뭐 50만 주, 거의 60만 주 가까이 팔았다고 안 좋다라고 그 해석하는 것은 조금 잘못됐고요. 오히려 기관이 뭐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한 경우는 드물죠. 이런 쪽에 굉장히 밝은 기관이 빨리 매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뭐 그냥 보셔도 외인 보유 비율이 뭐 40.9% 거의 41%니까 굉장히 외인 보유가 큰 시총이 큰 종목 중에서는 외인 보유가 상당히 큰 종목입니다. 이거를 월봉으로 보면은 네이버가 이제 최고를 기록했던 것은 코로나 이후 강력한 유동성 장애 끝 무렵에 이제 약간 버블이었죠.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나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급락을 해버려가지고 거의 15만 원, 반토막도 더 떨어졌죠.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때는 네이버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이 오히려 주도주 같이 올라갔던 상황입니다. 46만 5천 원이 2021년 7월에 찍은 고점이고요. 이 고점은 확실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 일봉으로 봐서는 그 6월 24일에 기록했던 29만 8천 원이 고점이었고요. 자, 그럼 그 공시가 났을 때 매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일단 시총이 30조 이상, 이때 지금은 뭐 47조인가 그랬었는데
시총이 30조 이상인 기업이 10% 상승한다는 것은 꽤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면밀하게 이 주식이 그 네이버뿐이 아니라 이 시총 30조 넘는 기업에 왜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그런 거를 파악을 해야겠죠. 이날 오른 것은 뭐 네이버는 확실하게 그 두나무와의 그 주식 교환, 네이버 파이낸셜에 그 확실한 재료가 있었고 그게 루머가 아니라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해명 공시로 나왔었습니다. 이런 회사가 10% 이상 상승하고 어쨌든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이나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거 같이 네이버는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포털 사이트로서. 그리고 뭐 네이버 페이나 뭐 다양하게 카카오보다는 더 우위에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쪽도 당연히 주도할 수 있는 가장 시총이 큰 회사이고요. 이런 종목이 루머로 나왔을 때는 저는 절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루머가 이제 사실무근이나 해명 공시가 나오면 오히려 그 오르기 루머가 나오기 전보다 더 하락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루머만 믿고 좋은 재료다 하고 사는 것은 오히려 좀 위험하고요. 공시가 나왔을 때도 뭐 이런 큰 종목은 뭐 바로 뭐 상한가 가거나 이런 일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충분히 재료를 해석을 하고 그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을 보면서 매수를 해도 그렇게 비싸게 매수하게 되는 그러니까 스피드가 빨리 사야 되는 게 급한 그런 재료는 아닙니다. 단지 이제 지금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장기적으로 이 이슈가 그 긍정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재료인가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에서도 나왔죠. 2개월 내에 정확한 내용을 이제 추가적으로 공시를 하겠다. 이런 추가 공시 전에도 계속 이제 어떤 재료나 어떤 증권사의 리포트나 아무래도 긍정적인 내수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종합주가지수가 최고가인데 네이버 주가는 이 52주 중간쯤에 있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주가도 부담이 없었고 그래서 흔쾌하게 이제 장기 투자 계좌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이버의 투자 포인트는 일단 향후 이제 두나무의 주식, 네이버 파이낸셜이 이제 주식을 교환하는 형태로 되겠죠. 네이버 파이낸셜의 주식을 두나무 주주한테. 근데 이제 확실히 교환 비율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상으로 이제 두나무의 송치영 회장이 최대 주주가 될 가능성에 대한 게 있고, 이제 구체적인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죠. 뭐 미국 쪽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 테마 관련해서 많은 주식이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는데 한국에는 잠깐 이제 단기적으로 테마로만 작용을 했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장기적인 테마로 떠오른 종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네이버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발표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의 대장주로 발도 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꾸준한 호재가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가져가도 된다는 그런 것이 사실은 투자 포인트고요. 가격대는 역시 전고점인 29만 8천 원하고 이제 사상 최고가인 46만 5천 원인데 이제 중간 정도의 가격이 있지만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46만 5천 원을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삼성전자 주식은 이제 지난 영상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외국인의 순매도의 연속 순매도나 순매도가 크게 뭐 2천만 주 이상 매도했거나 이때 삼성전자의 매도 조건을 봤는데 네이버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네이버의 매도 조건은 이제 공시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되겠죠. 예견 내라고 했으니까 이제 조만간 발표가 날 겁니다. 어떤 그 미래 계획이 발표가 났을 때 이게 얼마나 그 해석을 해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증권사 리포트나 어떤 그 미래 계획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것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그 계획이 발표됐을 때 어떤 수급 상황이 되는지 기관이 뭐 이건 좀 계획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하면은 당연히 기관도 매도를 하고 외국인도 뭐 매도를 하겠죠.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어떤 그 사항을 파악해서 매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부적으로 제가 명확하게 매도 조건을 삼성전자 같이 어떤 수급으로 이런 뭐 외국인의 순매도나 이런 조건을 미리 명시하기는 좀 어려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기술적 차트로 본다는 것보다도 이 종목은 미래에 대한 가치나 어떤 미래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발전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외국에서 그 미국이나 이런 쪽은 M7 종목들이 AI, 뭐 엔비디아는 이제 실제로 그 인공지능에 필요한 칩에 대한 그 인공지능의 구체적인 피지컬한 종목이고, 다른 메타나 알파벳이나 뭐 그런 종목들이 구체적으로 AI에 대해서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불행히도 그런 상승 종목이 없죠. 뭐 굳이 따지면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HBM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구체적인 매도는 어쨌든 제가 매도할 때 거의 실시간은 아니지만 뭐 한 5분이나 10분 바로 제가 매도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댓글 투자 전략에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댓글 투자 전략을 참조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제가 매도했다고 뭐 그걸 따라서 매도하거나 이런 것은 뭐 본인의 판단이시기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매도했다고 모두 매도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제가 매도하고 나서도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이번 주는 제가 금요일에 해외로 가게 됩니다. 그 추석 연휴를 맞아서 가기 때문에 그 10월 근데 실제로 매매일은 이제 10월 10일 이날 하루만 이제 매매 투자 전략을 못 올리게 되겠죠. 그리고 뭐 연휴 기간 동안에 나스닥 선물도 원활하게 뭐 그 나스닥 선물 매매 내역을 올리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상은 그 추석 연휴 기간에 예전 토크콘서트 때 녹화했던 영상을 올릴까 생각 중인데 그 녹화가 좀 많이 좀 퀄리티가 굉장히 낮은 상태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크콘서트 내용이 그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조해서 주로 그냥 음성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은 그 띄워놓은 PC에 그 PPT를 비춰줬는데 좀 싱크가 안 맞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음성은 이제 실시간적으로 전부 그 녹화가 됐기 때문에 토크 콘서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높은 수익 올리시고요. 추석 연휴 행복하게 가족들과 보내시기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